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취소로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섰고 아내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17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늘 기념일을 잊는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올해만큼은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침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침실에서 천천히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 웃음소리, 속삭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안 들킬 거야. 그 사람 늦게까지 회의라며.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들린 남자의 목소리에 손에 든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옆집에 사는 게 들통날까봐 겁나.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이사 온 옆집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보인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의 침대, 결혼 후 17년 동안 함께 잠들었던 그 침대 위에서 아내와 옆집 남자는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이불로 몸을 가렸고 옆집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옷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장미꽃잎이 마치 핏방울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급하게 바지를 입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나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그는 머뭇거리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제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옆집 남자는 나머지 옷가지를 팔에 걸치고 허둥지둥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린 모든 것. 우리 침대에서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침대에서 그럴 수 있어? 아내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3달.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3달. 옆집으로 이사 온 지 1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3달이라니. 그럼 그 전에는 어디서 만났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 제 질문에 아내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우리 회사 신입이었어.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3달 전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했던 일, 그리고 1달 전 우연히도 우리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하다고 했어. 매일 보고 싶다고. 내가 17년 동안 내 옆에 있었는데 당신은 항상 바빴어. 나를 보지 않았어. 그는 나를 봤어. 여자로 봤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제가 아내를 소홀히 했나요? 일에 치여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나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침대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가리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침대에서, 내가 매일 밤 잠드는 그 침대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올 거지?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이야기라도 하고 가.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보내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개인 물품들. 집에 들어서자 낯선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앉을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만 챙기러 왔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더 있어?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용서? 어떻게 용서해? 17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침대 위에서 얽혀있던 두 사람의 모습. 그 기억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수였어.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위에 그날 본 광경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내가 그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매일 밤 그 침대에 누울 때마다 떠오를 거야. 침대는 버릴게. 다 바꿀게. 집도 이사할 수 있어. 집이나 침대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문제야. 그건 버리거나 바꿀 수 없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 다시 천천히 시작하자. 상담도 받고. 그건 제발.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가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 침실, 그 침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들고 나오는데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끝났어. 17년을 그냥 버릴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버렸어. 그날 그 침대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이혼이 확정된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2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더 말라 보였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빛나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는 순간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 남자와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만나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생겼을까?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아내. 이제는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와는 끝났어.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재산분할 서류도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퇴직금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잠시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도 나왔습니다. 우산 갖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 불렀어.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7년을 함께한 사람과 이렇게 어색하게 서 있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갈 거야. 잠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 아마 다른 도시로 이사할지도. 왜?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우리의 추억도 내 실수도. 당신은? 그녀가 물었습니다. 새집 구했어.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는 팔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 고른 집인데. 그래서 더 못 살겠어.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모든 말은 끝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너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사라진 후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이 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혼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공허함도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등산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살려나갔습니다.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르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행복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이 아닌 제 삶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다른 도시로 간다더니 아직 이 도시에 있었나 봅니다. 서로 알아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쁘지 않아. 새 직장도 구했어. 그녀가 답했습니다. 이사는 다음 달에 갈 예정이야. 다행이네. 당신은? 일은 어때? 좋아. 승진도 했어. 축하해. 늘 원하던 거잖아. 고마워. 짧은 대화 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의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내 삶의 일부였던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한 채로 계속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처럼 제가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침대에서의 사건은 그저 무너진 건물의 마지막 벽돌이 떨어진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아프지만 필연적인 결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만약 회의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내의 배신을, 우리 결혼의 실상을.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서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45세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 은퇴할 때쯤이면 이 모든 일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혼자이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요. 그날 침실 문을 열고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모두 우리를 만들어가는 조각들입니다. 결혼 17주년 기념일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그날, 저는 인생의 한 장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에서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 침대 위에 있던 두 사람,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17년의 세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을 간직한 채로 하지만 앞을 바라보며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픔조차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한때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조차 괴로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단지 저와 전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뿐.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산에 오릅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제 상처도 제 아픔도 모두 작게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단지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얼마 전 데이트 중인 여성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이혼에 대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완전히 과거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물론 모든 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기념일이나 중요한 날들에는 문득 그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나 부족함도 배우자의 외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동시에 결혼 생활에서 제가 놓쳤던 것들도 인정합니다. 소통의 부재, 감정의 나눔 부족, 일에 너무 집중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앞으로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대화를, 더 깊은 교감을 나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정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싶었던 옛 꿈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그 꿈을 혼자서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선택에 따라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옆집 남자와 다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도 이 동네를 떠났을 것입니다. 가끔 그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일기도 하지만 그 감정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모두 낭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은 모두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비록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 여정 자체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전 아내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 처음에는 그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데이트 약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꽃도 준비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에 들고 있던 그 꽃다발처럼 이 꽃다발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아내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혼한 것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처를 입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향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는 이야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